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인 쌤입니다. 이 시간에는 민법 준비기출특강 제50강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재는 173페이지입니다. 오늘부터 민사특별법에 들어왔죠. 이 민특법도 최소한 4문제를 맞춰야 되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출문제는 좀비처럼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도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하시는 게 가장 최상의 학습 방법입니다. 자, 제4번 민특법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차 부호법을 공부하겠습니다. 일단 주임법에서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은 아주 중요하죠. 대항력이란 신소유자, 즉 매매에서 매수인, 경매에서 경락인 등 제3자에게 주장하는 권리입니다. 한편 우선면제권은 경매에서 돈 받는 순서, 배당받는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대항력은 소유자만 바뀌면 무조건 나와요. 매매, 증여, 경매 등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우선면제권은 경매에서만 나옵니다. 이 중에서 대항력을 공부하겠습니다. 대항력은 신소유자 등 제3자에게 주장하는 권리입니다. 한마디로 소유자 변경됐을 때 나가냐 안 나가냐죠. 대항력 있으면 안 나가는 거죠. 대항력 없으면 쫓겨나는 걸 말합니다. 먼저 대항력 있는 여부는 자, 물권은 원래 있고 채권은 원칙 없습니다. 대항력을 갖춰야 할 시기가 있는데 소유권 변동 원인을 매매, 증여 등 법률행위와 경매로 나눕니다. 그럼 매매로 소유자 바뀌면 저당권을 보지 않습니다. 저당권이 있든 없든 매수인, 즉 양수인 명의 등기보다 대항력이 더 빨랐는가 보는 것이고, 경매로 소유자 바뀌었을 때 그때 최선순위 저당권 등 말소기준 권리와 대항력 중 대항력이 더 빨랐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는 무조건 말소기준 권리죠. 즉 최선순위 저당권입니다. 우선 대항력 중 매매 등 법률행위로 소유자 바뀐 경우입니다. 이때는 매수인, 양수인 등기보다 대항력이 더 빨라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갑소유 X 부동산이 있어요. 제가 부동산이라고 그랬죠? 주택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항력을 보는 겁니다. 이 갑소유 부동산을 을과 임대차입니다. 계약기한 2년에 보증금 3억을 지급하면 을은 곧바로 임차권이라는 채권을 취득합니다. 아무튼 을은 X를 2년 사용할 수 있는데 1년 만에 갑이 병에게 팔고 이전 등기하면 소유자가 병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병이 을에게 나가라 그래요. 그럼 을은 아직 1년 사용 덜 했죠. 그럼 을은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갈 수 있나요? 나가야 되죠. 을이 가지고 권리 채권이고 을은 이 계약 누구랑 했죠? 갑과 했죠.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병과 한 적 없죠. 그럼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게 대항력 없다죠. 그러니까 을은 계약 당사자 갑에게는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대항력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계약 당사자니까 당연히 주장할 수 있죠. 대항력이란 갑과 맺은 계약을 제3자 병, 제3자에게 주장하는 권리인데 채권은 원칙 대항력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쫓겨나고 3억도 갑에게 받고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럼 을이 제3자 병에게 대항력 없습니다. 같은 말이 양수인 병이 갑, 임대인 또는 양도인 갑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대항력 없다가 양수인이 승계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X가 5억이면 병은 원칙 5억 주고 사는 겁니다. 그럼 병이 갑에게 5억을 주면 갑이 그 5억에서 을 3억 주고 을 쫓아내는 겁니다. 이게 대항력 없고 양수인은 승계하지 않습니다. 근데 임차권이 예외적으로 대항력 취득할 수 있죠. 첫째, 민법 621조에서 임차권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근데 만약에 저 X가 주택이었다면 갑과 을이 주택 임대차였죠. 굳이 등기할 필요 없습니다. 특별법, 주임법에서 임차인이 주택 인도받고 주민 들어오기 전이 신고죠. 전이 신고하면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세 번째, 저 X가 상가했다면 갑과 을이 상가 임대차였습니다. 그럼 이때도 등기할 필요 없죠. 특별법, 상인법에서 임차인이 상가건물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하게 되면 이때도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임차인 을이 이 셋 중에 하나를 통해서 1번 먼저 대항력 취득했어요. 그럼 병 그거 알고 사겠죠?
시간이 대항력이 빠르잖아요. 그럼 병이 그거 알고 삽니다. 그때 한해서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제3자 병에게 예외적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을은 2년간 안 쫓겨나는 거죠. 나갈 때 3억도 병에게 받고 나갑니다. 이때는 임차인 을은 제3자 병에게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럼 같은 말이 이제는 양수인 병은 양도인 갑 지위를 승계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대항력 없다가 승계하지 않는다. 대항력 있다가 양수인이 승계한답니다. 그럼 이제 병은 3억을 내줘야 되니까 5억짜리 2억 주고 사겠죠. 이게 예외적 대항력이 있답니다. 자, 그럼 이제 갑주택이 있습니다. 이게 주택이죠. 을과 임대차 계약을 계약기한 2년, 보증금 3억을 지급하고 을이 임차권의 대항력을 치르겠습니다. 자, 그럼 을은 기간이 끝나면 갑에게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죠. 병이 을의 채권자인데 을이 돈을 안 갚아서 병이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자, 그럼 을은 병의 채무자죠. 채무자인데 병이 보기에 갑이란 사람은, 자, 임대인 갑은 채무자 을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채무자죠. 걔를 제3채무자랍니다. 제3취득자가 아니에요. 갑과 을끼리는 갑이 을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채무자죠. 근데 병이 그걸 가압류했으니까 병이 보기에 이 갑이란 사람은 내 채무자 을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채무자입니다. 걔를 제3채무자랍니다. 이 상태에서 주택이 정한테 매매 양도가 됩니다. 등기하면, 자, 아까 대항력이 있다가 뭐였죠? 양수인 정, 양수인이 양도인 갑 지위를 승계한다 그랬죠. 그래서 정은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이게 대항력이 있다 했죠. 따라서 가압류 채권자 병도 양도인 갑이 아닌 양수인 정에게만 가압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대항력이 있다 승계한답니다. 자, 이제 경매로 갑니다. 경매로 소유자 바뀌면 항상 경매는 말소기준 권리, 즉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대항력이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 지상권, 전세권은 물권이라 원칙 대항력이 있어요. 근데 임차권도 대항력 갖췄다 해보세요. 셋 다 용의권 대항력이 있는데 저당권이 나옵니다. 이 상태로 부동산이 경매가 되면 1순위 저당권이 2번이죠. 얘부터 밑으로 소멸합니다. 그럼 1번 용의권들은 다 살아남아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당권이 먼저 있고 용의권이 나중에 나와요. 이대로 경매되면 1순위 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 소멸하고 그 밑에 용의권들 다 소멸합니다. 그럼 대항력이 소멸해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저당권, 용의권, 저당권이 있어요. 저당권이 두 개면 시험이니까 항상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한다 그랬죠. 그래서 최선순위 1번이 말소기준 권리라 소멸하죠. 중간에 샌드위치 다 소멸하고 소멸합니다. 그래서 2번 용의권들은 대항력을 다 상실합니다. 경매는 항상 1의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자, 그럼 매매와 경매 두 사건을 종합해서 보겠습니다. 갑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 1순위 근저당권자 A가 있고 2순위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임차권 을이 있습니다. 용의권자가 있고 그 다음 저당권자 B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병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매매로 이전됩니다. 자, 그럼 이 병 앞으로 등기하면 이 용의권자들은 갑과 계약했죠. 갑과 한 계약을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매매로 소유자 바뀌면 저당권 보지 말아 있죠. 병 매매가 순위가 4번이고 용의권이 2번이니까 병 등기보다 용의권이 더 빠르죠. 그래서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양수인 병은 갑지위를 승계한다고 표현합니다. 내 매매가 아니라 이번에는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합니다. 그럼 이제 병이 경락인이죠. 밑에는 말소기준 권리가 1번이니까 밑에 샌드위치들 소멸합니다. 다 대항력 소멸했죠? 근저당도 소멸합니다. 그래서 이 용의권자들은 경락인 병에게는 이때는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말은 경락인 병은 갑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해야겠죠?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대항력이 있다가 승계한다.
대항력 없다, 승계하지 않는답니다. 그 다음 주택임차인 세 가지 권리를 보겠습니다. 자, 대항력을 갖추려면 대항요건으로 주택인도, 즉 주택을 점유하고 전입신고, 주민등록해야 되죠. 다음 우선면제 받으려면 일단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찍어야 됩니다. 최우선 면제권 받으려면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고 여기도 대항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럼 대항요건은 세 군데 다 있네요. 근데 확정일자는 어디만 있죠? 우선면제에 있죠. 그래서 황우석 외워요. 예전에 서울대 줄기세포 사기꾼 박사 황우석 있었죠. 확정일자는 우선면 조건입니다. 최우선 요건 아니죠. 최우선은 성이 최씨면 황씨가 아니에요. 최씨라 필요 없습니다. 황우석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임법 상위법 똑같습니다. 우선 변제권이든 최우선 변제권이든 다 대지가액 포함해서 변제받게 됩니다. 자, 이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주임법 틀린 겁니다. 1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되면 그 기간은 2년으로 본다. 맞았습니다. 2번 주택 전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명백하면 이때는 주임법 적용되지 않죠. 일시 사용 임차인 3일 빌렸어요. 특별히 보호할 필요 없죠. 그래서 주임법이나 상임법 보호받지 못합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임대차 보증금 감액으로 주임법상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정당하게 감액했다면 보호받을 수 있죠. 4번 임대차 성립 시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임대인 소유인 경우 대항력과 확정일자 갖춘 임차인은 대지만 경매됐죠.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그 매각대금에서 우선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우선면제, 최우선면제 다 대지가액 포함이라 그랬죠? 받을 수 있습니다. 5번 주임법상 대항력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된 경우 아까 양수인 정은 채권 가압류 제3채무의지를 승계한다. 그러니까 대항력에다가 양수인이 승계한다죠? 그래서 제3채무자 지위 승계하게 됩니다. 정답 2번입니다. 2번 주임법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주민등록 신고한 행정청이 일단 말이 바뀌었네요. 이제 도달한 때가 아니라 수리한 때, 수리를 해야 되죠? 공시가 돼야 됩니다. 수리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2번 등기명령이란 임차권 등기명령이죠. 등기명령 집행에 따라 주택 전부에 대해서 타인명의 임차권 등기가 끝난 뒤 소액보증금 내고 그 주택을 임차한 자는 최우선 변제권 인정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명령이 돼 있잖아요. 이후 들어온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3번 임차권보다 선순위 저당권이네요. 그러면 저당권이 소멸하고 임차권도 소멸하죠. 그럼 대항력 없습니다. 대항력 없어요. 그러면은 승계하지 않는다 그랬죠. 대항력 없다가 승계하지 않는다. 다시 3번 임차권보다 선순위 저당권인 존재한 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경매 매수인은 임대인주의 승계하지 않는다. 정답 2번이고 3번 틀렸습니다. 대항력 없다가 승계하지 않는다. 4번이 황우석 소액 임차인은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아야 최우선 면제는 확정일자 필요 없다 그랬죠. 황우석입니다. 5번 주택임차인 우선면제권은 대지 포함하죠. 대지 환가대금에 미친다죠. 답은 2번입니다. 한번 주임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겁니다. 기억 미등기도 적용됩니다. 니은 일시 사용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 이제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됐죠. 그럼 주택이라 적용됩니다. 리을 적법한 임대 권한 가진 자로부터 임차했으나 그 임대인이 주택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죠. 그럼 적용됩니다. 그래서 니은을 제외한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선순위 담보권 등이 없는 주택에 대해서 대항력권과 확정일자 갖췄네요. 그럼 대항력도 있고 우선변 요건이 있습니다. 틀린 겁니다. 1번 임차권도 재산권이라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2번 대지 포함하죠. 그래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지 환가대금에 미칩니다.
3번 묵시적갱신 2년 맞아요. 3번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해당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럼 임차인이 임대인지 승계한다죠? 문제에서 대항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승계한다. 임대인주의 승계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만한 청구할 수 없게 되죠. 임차인이 임대인지 즉 양도인지 승계했으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못하죠. 정답이 4번입니다. 5번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된 경우 가압류 채권자는 아까 양수인 정에 대해서만 가압류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5번 주임법상 대항력 설명 틀린 겁니다. 가로는 특별히 볼 필요 없어요. 1번 임차인이 타인 점유를 매개로 임차주택을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대항요건인 점유, 그러니까 대항요건 중에 주택인도가 점유죠. 점유하면 간접점유 무조건 반대입니다. 그래서 맞았습니다. 2번 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이 마친 후 주임법상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 그럼 전세권 지위와 주임법의 대항력 따로따로 판단합니다. 그럼 주임법상 대항요건 상실했죠. 그럼 제일 끝에 주임법상 대항력 당연히 상실합니다. 그래도 전세권 지위는 남아있어요. 따로따로 판단합니다. 3번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던 자기 명의 주택을 매도한 자가 매도와 동시에 이를 다시 임차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수인 명의로 등기해야 되죠. 등기하고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정답이 3번인데 3번은 몰라도 됩니다. 지문 하나 몰라도 풀 수 있어요. 보지 마세요 그냥. 정답이라 어쩔 수 없이 본 겁니다. 4번 임차인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럼 대항요건 갖추면 대항력은 그 다음날 오전 0시 맞았죠? 그때 생깁니다. 5번은 가족 주민등록 인정해 줍니다.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임차주택 점유를 계속하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 주민등록만 일시적 옮긴 경우 가족 주민등록 포함해서 대항력 상실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6번 주임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설명 옳은 겁니다. 계약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되죠. 이번 임대차 조건이 동일하면 1회 한 번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주택을 전대한 경우 이때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 시간에 주임법을 공부했습니다. 주임법은 보통 2문제 나오니까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주임법을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